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도 사실상 멈춘 상황입니다. 오늘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제주 지역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 나오셨습니다. 허성택 제주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오승식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기로 제주도 의원 자리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이미 1,500명을 넘었습니다. 제주의 경우 확진자가 지금 2명인데요. 부지사님, 확진자 2분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지난 20일과 22일에 2분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2분 모두 제주가 아니고 외부에서 감염돼서 도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현재까지 이 2분 외에 추가적인 확진자나 지역사회 전파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2분은 국가지정병원인 제주대학병원의 음악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계시고 2분 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합니다. 예, 그 첫 번째 그 확진된 환자는 고향 대구로 그 휴가를 다녀온 현역 군인인데요. 해당 군부대나 그 군부대 같은 그 동료 군인들 뭐 이상이 없는지요? 예, 첫 번째 확진자는 이제 해군 장병이신데요. 이분의 그 동선을 CCTV하고 추가 진술을 통해서 동선을 파악해 보니까 제주공항에 도착을 해서 부대 복귀할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민과는 접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대에 돌아가서 밀접하게 접촉한 부대원이 9명이 있었는데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대는 이 확진 판정 즉시 모든 구역을 소독하고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자들은 모두 지금 격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예. 두 번째 확진자는 서귀포 지역 그 호텔의 그 직원인데요. 제주에 와서 그 동선을 보니까 여러 차례 대중교통을 이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접촉자들은 뭐 이상이 없는 겁니까? 예, 두 번째 분은 이제 증상이 17일 저녁에서 18일 새벽 사이에 몸에 이상을 느껴서 17일 저녁과 18일 새벽에 맥주집 등을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셨습니다. 증상이 이제 발현돼서 22일 날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역학조사팀하고 보건당국이 이제 동선을 이제 샅샅이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 시설을 이제 소독하고 방역도 다 실시했습니다. 룸메이트가 있었는데요. 룸메이트에 대한 검사 결과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른 접촉자들도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예, 제주 뭐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비상인데요. 제주는 사실상 섬이라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상 이런 감염병이 그 전국에서 발생하면 더 민감하게 그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주 지역 이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어떤 그 의료진 그리고 시설 뭐 장비 확충 부분 예, 어느 정도 지금 상황입니까? 예,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도로는 이제 코로나19 발생 즉시에 위기 경보를 중앙은 경계 단계를 유지했으나 도는 심각 단계에 준해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무사증제도 일시 중단도 건의해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펼쳐왔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지역 간 감염은 없는 상태인데 코로나19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의 전파력이 워낙 빠르고 이 감염 경로도 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감염병 증가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동선 파악과 추적 중심의 대응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지역 중심의 통합 24시간 그 비상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환자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대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 의료원 등을 이제 지정해서 지금 제주의료원 등의 환자분들을 일반 환자분들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소기 명령인데요. 이게 되면은 464병동이 이제 추가 확보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그 타시도에 비해서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병상도 민간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17개인데요. 34병상으로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실에도 이동식 음악기를 설치를 하면 음악병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병상 추가에 따라서 이 검사 인력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데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인력을 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 교인 검사를 계기로 해서 검사 채취 기간도 현행 그 7개소에서 13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검사 인력은 현재 6명인데 4명의 지원 인력을 현재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 100명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 검사는 이제 검체 채취나 이런 진단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 분석 장비인 유전자 추출기도 추가 구입을 했고 감염증 시약과 검사 키트 500명분을 지금 상시 보유 중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의료기관하고 의학단체하고 병상 인력을 확보 문제하고 인력을 또 추가 확보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초기에 비해서는 그럼 감염병 관련 의료진 그리고 장비 그리고 검사 이 기관까지 해서 많이 그 확충이 된 상황인데요. 제주도에서는 그 확진자에 따른 그 확진자가 다녔던 그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확진자 그 동선을 그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동선 공개를 해서 이 감염병 예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 도에서는 그 도민 안전과 도내의 이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무엇보다 그 확진자의 그 동선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 이유는 확진자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자기가 접촉하지 않았냐 이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려야 본인은 물론 이제 지역사회 전파도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역학조사팀이 본인 진술은 물론이고 CCTV를 꼼꼼히 살피는 것도 이것도 또 이제 시간대별로 또 분단위별로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확진자와 같이 있지 않았나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당 장소는 항상 그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그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24시간 폐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감염균이 사멸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방문하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 교수님 이번 코로나 사태 그 예전에 감염병이었습니다마는 메르스 신종 플루와 비교했을 때 공통점은 뭐고 차이가 나는 점은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인체에 감기를 일으키는 평소 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서 일반적으로 감기 증상을 일으켰다가 회복될 수 있는 지금까지 그런 바이러스였는데 사스나 메르스처럼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종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인체 감염을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는 인체만, 그 다음에 그 사스 때 중심이 됐던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박쥐, 그 다음에 메르스는 낙타, 그런 종 특징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였는데 그게 뭐 인체하고 접촉을 좀 많이 한다거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오면서 그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 그런 사스나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이 코로나19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박쥐에서 기원을 해서 메르스보다는 사스 쪽에 좀 증상이나 그런 게 비슷하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사망률인데 지금까지 과거에서 사스가 한 10%의 사망률을 보였었고 메르스가 한 40% 정도의 사망률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19는 데이터가 뭐 다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까지의 데이터만 봤을 때는 한 1%에서 2% 정도의 사망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망률 차원에서는 이전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낮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확산 속도는 이전 바이러스보다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독감하고 만약에 비교한다면 독감보다는 조금 더 사망률이 조금 높은 편이고 이전에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하고는 비슷하거나 조금 확산 속도나 아니면 확산 속도는 비슷하지만 사망률도 독감에 비해서는 조금 높기 때문에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처음에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뭐 제주뿐만이 아니고 그 전국적으로 초기 대응을 좀 선제적으로 해서 좀 사실은 소강 상태로 가는 게 아니었나 했는데 갑자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늘어나면서 이게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처음에 좀 주춤하면서 소강 상태로 갈 때 사실은 저희 전문가 감염내과 집단에서는 아직 이거를 소강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르고 좀 더 경과를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조금씩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은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갑자기 많은 숫자로 될 것까지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었고 현재도 지금 정확하게 예상은 어렵지만 이번 주나 아마 다음 주까지 2차에서 이제 3차 좀 확산 속도까지는 확산 위험까지는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고 있고요. 이후에 아마 좀 더 지나서 봐야 이게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아직은 소강 상태를 추정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국내선 그런 발열 검사가 이 좀 실효성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발열과 그다음에 마른 기침, 그다음에 목 통증이나 콧물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열에 지금 중국에서 환자들의 데이터에서는 발열은 한 80% 정도에서는 환자들이 발열을 난다고 되어 있는데 한 20-30%는 발열 없이 다른 방금 말씀드린 기침, 마른 기침이나 콧물 등의 증상, 호흡기 증상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그런 증상은 이제 뭐 질문을 하거나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잡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도 가장 뭐 한 80% 정도의 증상을 호소하는 발열 증상, 발열을 캐치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그 환자 집단에 저희가 1차적으로는 걸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1차 점검으로 환자를 그래도 색출해낼 수 있는 최선이 가능하다고 그것이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 보도에 보면 그 유증상자, 뭐 무증상자도 되지만 자가격리 조치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유증상자, 무증상자에 대한 그 자가 조치 격리의 그 실효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가격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환자한테 맡긴다는 의미거든요. 본인의 도에서나 국가에서는 최대한 전화나 아니면 행선지를 추적은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모든 인력을 동원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라는 말 자체는 본인 환자나 뭐 그 유증상자 본인의 그 어떠한 판단 그래서 그분들을 사실은 믿고 그분들한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지만 그분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자가격리고 이 자가격리 자체가 옳다 나쁘다 아니면 제대로 하는 거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어떠한 그 격리된 상태에서 얼마나 돌아다니고 접촉을 하는 그거를 그분들이 인식을 해서 나의 이 자가격리 범위를 벗어났을 때 나하고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한테 위험을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식을 하셔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타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이거에 준한 범위는 최대한 지켜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시면 이 자가격리가 충분히 이러한 조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보건 당국에서 현재 그 제주 지역 확진자 2명, 공통점은 사실은 대구 지역을 방문했었다는 건데요. 대구 지역을 방문해서 실제 지금 확진자 집계는 제주 지역 확진자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제주 지역 사회의 그 전파 우려 이 부분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뭐 어떻게 지금 이건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유통 그 전염 경로는 감염 경로는 대구에서 얻어서 제주도까지 온 걸로 보는 가능성이 지금 가장 맞다고 판단이 되고 제주 도내에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또 생각이 되는 게 한 지금 두 분 다 7일에서 한 9일이 된 상황인데 두 분이 만약에 제주에서 발생을 했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환자가 발생했을 위험성이 큰 상황인데 현재까지 없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국내에 대구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딱 그 시기에 대구를 갔다 온 상황의 그런 병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분들이 대구에서 발생했다고 어느 정도 이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건대 도내에서의 전파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확실히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처는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제주 확진자 발생은 지금 뭐 소강 선택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갈수록 사실은 그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인데요.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경로 추적 그리고 진단, 자가 격리 이 두 가지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의료계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을 병행하는 점에서 혹시 새로운 뭐 접근법이 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서요. 지금 우선은 환자가 발생하면 경로를 추적하고 그에 따른 이제 증상 발생에 따라서 진단과 그 다음에 자가 격리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과정을 유지를 하는 거가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의 이제 저희가 그런 뭐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인력이나 아니면 진단하고 격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나 모든 그 물자 자본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제 그 범위를 이상이 되면 우리가 어디 쪽에 좀 더 힘을 기울여서 이 확산을 최대한 막고 다른 지역이나 뭐 저희 도내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를 어떻게 할지는 그때그때 또 다시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지만 현재 상황에서의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경로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하고 환자 격리를 하는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하고 허 교수님께 그럼 여쭤볼게요. 그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그 출입 금지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뭐 전국적으로 조금 논란이고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계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허 교수님 먼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부지사님 의견 주시죠. 이거는 조심스럽게 이제 제 의견일 수도 있고 사실은 저희 전문 그 감염내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초반에는 사실은 이렇게 막 확산이 되기 전에는 제한하는 게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제한하는 쪽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현 상황에서는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제한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그거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그래도 더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제한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뭐 조심스러운 제 의견으로 봐서는 꼭 중국에서 오는 거를 제한한다고 해서 지금 도내나 아니면 국내에서 유행하는 상황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그쪽의 치중보다는 저희 내에서 어떻게 확산을 막고 진단된 환자들의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인력을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보호 장치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쪽에 더 저는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부지사님. 예, 저도 교수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지난 2월 4일 날 저희 도가 먼저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을 건의했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했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이를 이제 승인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주도에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현재 99%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6분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뭐 큰 의미는 이제 없게 됐고요. 지금 중앙에서도 그거에 대한 그런 판단은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 현기료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거꾸로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병은 했다고 하지만 중국은 어느 정도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 한국인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하고 강하게 지금 대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감염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검역 체계라면 지금 상태에서 제주를 폐쇄하거나 제주를 막는 방법보다는 방역 체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시스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외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주에서 놓친 부분이 없을까에 대한 우려가 더 크거든요. 이게 없다면 제주는 정말 청정 지역으로 다시 한번 도민사회와 이제 국민들께 아마 그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 국장님, 원래는 다음 주에 계약 시점이었는데요. 초중고 계약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접어들면서 그 학생들의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3월 2일 개학이 3월 9일로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은 호전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 정부라든가 지자체 같은 그 질병본부 결정에 따라서 추후에 또 다른 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학은 지금 그 휴강이 2주까지 미뤄져 있는데요. 지금 일주일만 초중고 개학 시점은 일주일만 연기가 된 건데요. 앞으로 혹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개학 시점이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우리 감염병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면 저희들도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저희들도 신속하게 그 시점을 검토해서 그 불안이나 혼란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 맞벌이 부부, 이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돌봄, 그 다음에 그 생활지도 이런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호전되는 상황을 기대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3단계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부모님들이나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소망스러운 것은 이번 일주일 개학 연기한 동안에 상황이 좋아져서 아이들도 학교에 가고 부모님들 걱정 없이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제주 영어 교육 도시에 국제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제주도 교육청이 관할을 하는 한국 국제학교도 있고 다른 국제학교도 있는데요.
그 국제학교는 이미 그 1월 말 2월 초부터 계약을 해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정부 조치 때문에 지금 임시로 휴업을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그 JDC하고 국제학교 측 그리고 그 우리 교육청이 그리고 도청도 역시 그렇습니다만은 그 상황을 아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현재 기숙사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 안전을 좀 위해서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제학교 일부 학부모들 네. 안 그래도 뭐 수업 중이어서 계속 이던 그 수업이 진행되던 그런 상황을 다시 휴업을 해서 혹시 그 아이들이 고향이나 집이 있는 전국이나 아니면은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지금 방역 상황하고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하는 학부모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기숙사에서만 전부 학생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 통학하는 학생들도 거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상황을 꼭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만은 뭐 협조하는 차원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학교 비롯한 공공기관 내에 그 학생들을 위한 마스크, 손세정제 이런 비품들 대비책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교부금도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긴급하게 우리 예비비를 투입해서 학교 방역 물품을 우리가 그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학교에서는 그 기본 그 확보량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 상황은 약 90%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비축분이 학교에는 항상 애들이 그 사용하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학교에 그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게 이 손세정제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그때그때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맞이해서 일괄 구입해서 학교에 전부 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마스크가 지금 문제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1차적으로 사용할 부분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전국적으로 이 그 마스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충분한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제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구입을 해서 학생들이 이 물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보한 물량으로도 당분간은 어려움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예산 때문에 이런 물품이 뭐 덜 들어오거나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 뭐 그렇지만 노력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초중고 방학이 뭐 일주일 길어진다고 봐야 되니까 이 맞벌이 부부 이 자녀들 이 돌봄 신청하면은 그러면은 그 신청 들어온 부분은 모두 그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도민들이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오늘까지 우리가 그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평상시 운영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식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면 상대방 아이들이 그 비말을 통해서 그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일렬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애들이 나가면 다시 앞에 있는 애 없이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식사 문제가 조금 우리가 힘이 들지만 뭐 정상적으로 이제 그 지원자들은 우리 촘촘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그 돌봄사라든가 그 노조에서도
이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이 또 그 요구도 충분히 수용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학생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뭐 생활하는 공간이 학교도 있습니다만은 학원, 교습소, 이 사교육 공간에 대해서도 아마 휴업을 권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몇 퍼센트 정도가 좀 그 휴원 상태고 어떤 부분을 그 사교육 쪽에 좀 권고하고 있는지요. 일단은 우리가 23일 날 그 심각당 들어가는 상태에서 24일 날 전 도에 있는 학원, 교수소에 우리가 공문으로 휴원 공고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봐서 26일 날입니다. 학원 전체하고 54%가 지금 휴원 상태에 있고요. 교수소까지 포함하면 42%가 휴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그분들 역시 생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협의하면서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 학원이라든가 교수 관계자들과 합의하면서 좋은 결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매일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협조가 아직까지는 잘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험을 입시를 치르는 그 고3, 중3 이 부분에 대한 또 걱정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아무튼 아이들이 우리 학업에 관한 문제는 뭐 부모님들도 관심도 많고 저희들도 우선해서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특히 그 대부분 저희들이 좀 덜 걱정을 합니다. 이 상황이 제주도 상황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더 이상 뭐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다만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입시 정보라든가 학습 정보, 그 다음에 학습 그 자료들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EBS라든가 이 학습터를 중심으로 학습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뭐 입시도 중요하고 학업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요걸 중점에 두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들 개강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한 400여 명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그 대책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그 대학 개강일이 이제 3월 16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도내 4개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들 숫자를, 그러니까 입도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들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 190명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다 들어올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는 대로, 입도하는 대로 도에서는 이 학생들을 특별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위생 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고 또 대학 당국을 통해서 좀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한 달간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임시 생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제가 그 뭐 장소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이제 생필품하고 이런 걸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도 저희 그 도의 방침이나 협조에 굉장히 잘 도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제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된 그 환자들인데요.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럼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어제 어제 오후 늦은 시간에 중앙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입니다. 거기서 제주도 그 신천지 교회 교인들 명단이 전달됐습니다. 도에.
여기 이제 보니까 도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총 이제 646명의 6명을 받았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도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562분입니다. 562명. 그리고 대구 경북 방문 이력에 있었던 분은 2명인데 그분들은 다 증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는 지금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착했을 때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유증서 발열하고 간단한 무슨 그 기침 이런 게 있는 분이 33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27분은 지금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권고했고 2주간 능동 감시가 실시됩니다. 도는 하여튼 질병관리본부의 지침보다 더 강력하게 검사하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도는 명단이 오기 전부터 이미 신천지 교회 관련 시설을 도내에 있는 시설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7곳을 찾아내서 폐쇄 및 집회 금지 공문을 이미 보냈고 현재 그 관련 시설 7곳은 모두 다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 7곳에 대한 소독과 방역은 이미 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출입 여부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현 의원님 요거 하나 여쭤보죠. 뭐 전국적으로는 그 신도 수가 네. 21만 5천 명이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럼 1차적으로 지금 제주도에 640여 명 명단이 왔어요. 예, 예. 이 명단의 신뢰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중앙대책본부에서 명단을 받았는데 1차라고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모든 통계상 제주가 전국의 한 1% 정도를 감안할 때 최소한 2,000명 이상을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뭐 중앙대책본부에서 뭐 2차, 3차 명단이 올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에서 선제적으로 신천지 측과 협의를 통해서 자체적인 명단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640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한 4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흥 종교의 특성을 보면 좀 조직 집단 내에서는 상당한 네트워크가 강하고 그 대신 좀 밖으로는 좀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쪽에 관계된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게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 신천지교회 측에서도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허 교수님 그 어떻습니까? 일단 그 1차 명단이 오긴 왔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일단 좀 먼저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는 연락이 두절돼 있고 그리고 현재 그 유증상 확인 부분은 지금 전화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어떤 좀 뭐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될 방법 없는지에서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더라도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분들도 있고 추적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사실은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걱정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재 추적은 아마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 점점 심각한 이 질병의 심각한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서 자체 내로 이제 나와 주시고 본인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인 거에 대해서 도우고 협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검사도 자진해서 와서 받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환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주변 이제 가족이나 아니면 같은 다른 신도나 그런 분들한테서의 전파 위험도 우리는 거의 없다라는 것도 이제 그런 상황을 하는 거가 저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부지사님, 예, 이 부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질본에서 받은 명단에 제주 1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르면
그 비례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면 추가적인 명부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질본하고 계속 그 협력을 해서 그거는 바로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중앙에 그렇게 기대고 기다리지 말고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쪽 신천지 교단 측하고 협조를 좀 구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그 전환 분진자들 어제 해보니까 응답률이 굉장히 높았고 협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연결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재차 연락하고 여의치 않으면은 지금 중대본 유관기관과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그 자치경찰하고 같이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소재를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그 전수 조사를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응답자에 따라서 사실은 대구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안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증상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전적으로 그 진술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 도내에 계신 신천지 교인분들은 전화 협조를 이렇게 굉장히 잘해 주시는데요. 아마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그 확진자가 전국에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좀 털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협조가 높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종교적인 부분에서 좀 예민하거든요. 종교단체여서 뭐 그러지 않으면 행정이 강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할 여지가 있는데 잘못하면 그 종교의 자유를 좀 침해하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쪽 종교계에서 보는 뭐 지금 뭐 이단이다 이런 판단은 그들 내부 조직 관계의 문제라고 보고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공동의 대처를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근원지가 어쨌든 본인들이 속한 단체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분들이 무슨 뭐 범죄시하거나 이렇게 뭐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이 분위기가 누그러지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밖으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인식들을 좀 변화시키는 노력들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 지역 그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관광 분야 시작으로 해서 그 지역 경기 침체도 아주 심각한데요. 현현민 제주 지역 경기 위축 심각성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특별하게 더 심각한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일단 뭐 재난재해가 닥치면 이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더 치명적으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 제주 사회에서도 뭐 관광 분야를 필두로 해서 소상공인, 뭐 영세 자영업자 등등 내수시장 전체가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다른 분야에 우리가 경제적 측면들이 나아지거나 호전되는 상황들이 아니었거든요. 2016년 이후 계속 좀 하향 곡선을 걷는 와중에 올해 들어서 좀 관광 산업 분야가 조금 증가세를 할 시점에 지금 이게 들이닥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격은 더 좀 파장이 큰데, 지금 그 경기 전망을 사용되는 지수 중에 이제 그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100을 놓고 100 이상이 나오면 좀 긍정적으로 보고 낮으면 부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제주가 1월 조사 결과를 보면 한 57% 정도, 57포인트 정도 나오거든요. 전국 평균이 75 정도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안 좋지만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국내 경기에 비해서 제주는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1월 지수인데, 결과인데 지금 3월 초에 되면 다시 2월 지수가 측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호전에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게 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경제 지원책 좀 뭐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현현님 말씀대로 지금 가뜩이나 그 경기 침체인데 거기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정말 그 도의 경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도의 경제가 그 외부 요인, 뭐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타격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까 지난 2월 초에 비해서 내국인이 지금 56%가 감소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거의 90%까지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강력한 방역 대책과 함께 지금 이 경제를 이제 지역 경제 우리 도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저희의 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소상공인 지원 자금하고 관광지금 등 각종 그 정책 자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1조 8천억 규모로 지금 조기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타시도에 비해서 거의 서너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각종 그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지원 자금하고 예산도 지금 조기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해서 지금 당장 그 제주 경제의 불이 갑자기 꺼지지 않도록 지금 이게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월 13일에 지금 그 민간 전문가나 그 단체, 연구기관 그리고 행정 이렇게 민관 공동 범도민 위기 극복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거기서는 현재 그 제주 경제가 닥치고 있는 이런 모든 위기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옛날에 뭐 기존에 익숙한 그런 정책이 아니고 지금 이 현 비상사태에 맞는 그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조만간 지금 계속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행 과제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실효성 있게 바로 즉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 의원님 혹시 그 감염병 관련한 지금까지 제주도 대응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경제 지원책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그 감염병 관련 대응해서 좀 저희 행자위에서 현안 보고를 받을 때 모 의원님께서는 너무 이제 위기를 과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질의를 하실 정도로 적절한 수준에서의 대책을 주문하신 의원님들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의 문제는 아무리 심각해도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뭐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역사회 전파에 대해서 뚜렷한 증상이 없다라는 것들.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 저는 뭐 지금 대구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이 제주에서 만약 관리 체제를 벗어나서 놓치고 있다라면 지역사회 감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아주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전문가 교수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뭐 앞으로 향후 1, 2주간에 뚜렷한 확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대응은 정말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지금 질병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인력, 물품, 공간들이 중요한데 공간은 기 확보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력 충원 부분도 준비는 하지만 충분하게 사전 점검을 통해서 대비해 두실 필요가 있고 물품 부분은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 이후에라도 다른 상황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좀 사전 매뉴얼화 시키는 작업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도의 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하시는데 긴급하게 지금 두 가지 투트랩으로 보거든요. 하나는 안전에 관련된 대책, 그다음에는 경제에 관련한 대책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뭐 좋게 보고 근데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도민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돈은 이렇게 하는데 자기한테 우리 도민한테 오는 거는 체감은 그러지 않다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부지사님께서 방금 1조 8천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1조 8천억을 말씀하실 때 도민들은 아, 이 위기 때문에 1조 8천억이 긴급 투입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거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비서님. 확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사실 그 긴급하게 대처하는 거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 가짜 뉴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도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이게 1조 부분하고 8천억을 좀 구분해 보면 1조 부분에서 한 7천억 정도는 기예산 편성이 돼 있는 예산, 그리고 2천억 부분을 새롭게 투입할 예산, 그리고 1,000억을 이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추가로 이제 활용하겠다는 예산. 그다음에 8천억 부분에 보면은 거기에 관광진흥기금 5,700억 정도,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이 한 5,700억, 관광진흥기금이 한 2,500억 정도를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전부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금을 운영할 때 보면 보통 이자 보전을 통해서 그 이자를 보전해주는 대출된 전체 금액 규모가 이제 그 정도 건데 그 1조 중에서도 사실은 2천억을 우리가 이렇게 추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부지사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첫 번째가 가장 큰 거는 규모를 확대한 겁니다. 규모 확대한 거는 예, 좋습니다. 규모가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서너 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금리가 아주 낮게 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0.7%입니다. 이건 굉장히 저립니다. 평소보다 낮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의원님 말씀이 이게 체감을 못한다. 이런데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 17일부터 이제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이래서 좀 시간이 대거 가면- 몰리는 상황은 저도 잘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1조 5천억이 투자됐다라고 비춰지는 이러한 모습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뭐 2천억 정도의 운영을 하려면 저희들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이자 보전을 통해서 그 정도 규모의 자금이 돌아가게끔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에 1조 5천억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예, 그래서 이런 전달들도 좀 사실에 입각해서 도민들께 알려드릴 필요는 있다. 네, 예, 뭐 알겠습니다. 자체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근데 뭐 제주 지역은 현재 소강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전국은 지금도 정점을 향해서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제주 지역에서 이제 추가 확진자도 나올 수 있고, 뭐 전국 상황은 뭐 제주보다 훨씬 더 엄중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 어느 정도나 거쳐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비상경영지역을 좀 대폭 확대하고 조기 투입하고 가급적 그 소상공인들이나 받으시는 분들의 그 이자 부담을 최대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범도민 위기 극복체를 통해 가지고 관광, 산업, 건설, 1차 산업 6개 분야에 걸쳐서 지금 계속 과제와 그런 걸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대로 대안이 나오는 대로 바로 즉시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저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종식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년이 간다는 수년이 갈 수도 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전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는 전상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이라든지 산업, 무슨 금융 이런 데는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저희 도는 그런 대책들과 연계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하고 연계해서 그때 맞춰서 잘 안정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 교수님, 코로나19 관련해서 앞으로 고비가 남아 있는지 혹시 언제쯤 이게 안정화 국면으로 갈지 이 예측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중국은 이제 새로 발생하는 환자의 피크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면 한 2달 정도. 저희도 조심스럽게 이제 2월, 3월 아직까지는 3월까지는 좀 더 많이 발생 가능성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면 사스나 메르스 과거를 보면 사스는 처음 시작해서 종결까지 거의 9개월을 이제
종료됐다라고 홍콩에서 처음 발생했던 데서 그 다음에 메르스를 봤을 때는 저희 나라에서 메르스 처음 시작하고 저희 나라에서 이제 종료다라고 판단할 때까지 한 7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 당시는.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많은 환자가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조금 우려하는 거는 조금 더 길 수도 있는 1년 정도도 갈 수 있는. 근데 그거는 피크가 1년을 간다는 게 아니라 피크는 뭐 한두 달 정도 그 다음에는 이제 서서히 감면하는 추세로 갈 거라고 조심스럽게 소강하는 추세로 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학교나 학원이나 다들 휴업은 했지만 이 뭐 학부모든 학생들이든 집에만 있는다고 이게 감염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다 아시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인 생활 수칙은 잘 지키고 계시고 이제 뭐 국가에서 아니면 전문가가 말을 뭐 아무리 하더라도 지금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습관처럼 손도 씻고 마스크도 대부분 다 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 이게 두려움, 내가 혹시 나갔다가 다른 사람한테서 전파되지 않을까, 뭐 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일상적인 생활은 하시는데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뭐 모임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우리가 이제 만나러 가서 마스크를 쓰고는 가는데 딱 만나면서 그때 풀르고 그때부터 대화를 하면서 그때 이제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가능하면 뭐 1m 정도 떨어지는 약간의 대화를 하더라도 조금 떨어져서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가까이의 이런 근접 대화보다는 최소한 필요한 대화나 그런 것만 하고 이제 짧은 만남 그런 걸로 그렇게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우리가 보통에 하는 그런 걸로는 크게 전파 위험은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에 일상적인 본인이 꼭 필요한 활동이나 생활은 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마트나 그런 데 가서 사는 것도 혹시 환자가 만졌다가 내가 또 만지면 걱정되신다 그러면 근데 지금은 혹시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만져서 내가 그걸 입이나 코로 바로 가지 않는 이상은 집에 가서 또 바로 씻으시고 하시면 괜찮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생활 수칙을 지키시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셔도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 국장님 혹시 교육계에서 지금보다 상황이 더 이제 그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될 때에 대비한 어떤 대비책, 뭐 어떤 부분 가장 크게 고심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그 학생들이 그 학업 지속을 위한 우리의 그 자료 제공,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그 돌봄에 관한 그 요구, 이게 아주 지금 우리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심각 단계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대책 그 본부, 교육감님을 본부장으로 한 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선생님들도 특히 도회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방학 중이어서 혹시 도회에 다녀오신 분들을 특별히 중국이나 아니면 우리 특별 그 관리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은 자율적으로 14일간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학교에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감염병 이 예방 수칙 같은 것을 우리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자료도 보급하고 해서 이것이 일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감염병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전부 다가 우리가 올려놓고 상황에 적합한 그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 진행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현기로 의원님부터 해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지금 엄중한 시점인 것을 감안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 행정의 노력과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행정만의 일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사회 전반이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개인 각자가 제 개인적인 소견은 뭐 조심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너무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위축돼서도 안 된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정상적인 지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들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같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정치권 전반도 모든 정쟁과 논쟁을 지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총선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뭐 정치권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각 후보들께서도 어떻게 지금 상황에 맞게끔 선거운동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 국장님. 예,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혐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청소년들이 혹시나 불안해하거나 학부모들이 불안하는 게 가장 우리 두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 근거하고 우리 당국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에 경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외국이나 관리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은 반드시 우리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고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2일날에서 9일로 등교가 연기됐지만 선생님들은 학교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시면 우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과 협력하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안정적으로 극복해서 최적의 어떤 교육 환경을 회복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진짜 이런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이러스하고 싸움인데 사람들 간에 서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잘 헤쳐나갔었으면 좋겠고, 국가에서 발표하는 정책에 따르는 그런 거에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국가나 병원이나 다 모든 행정이 이 환자들한테만 너무 집중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다른 병, 심장병이나 폐 질환이나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면 우리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데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서 코로나19에 집중을 하고 있지 그 분들을 위한 저희가 이제 소홀히 하거나 그런 거는 없을 거니까 너무 그쪽도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잘 따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차단하는 핵심 열쇠가 이동 제한하고 생활 수칙과 행동 수칙을 잘 준수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전문가가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민 한 분 한 분이 방역 주체고 모든 기관이 방역 당국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도 역사가 수많은 위기 극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차분하게 생활 수칙과 위생 수칙을 잘 지켜내시면 이번 위기도 조만간에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를 빨리 찾아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 수칙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